조아저씨네 농장에서 사온 그린이 분갈이를 위해서 그린이를 포트에서 제거합니다. 포트를 살살 돌려서 누른 후에 제거를 했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포트 주변에 솜깍지벌레가 살고 있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뿌리를 잘 살펴봅니다. 뿌리에 솜깍지벌레가 다닥다닥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솜깍지벌레가 많이 오염된 다육이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처음 본 게 아니고 이게 한 두 번째 정도 본 거였기 때문에 입장 사이에 사는 깍지벌레보다는 덜 놀랐습니다. 저기 보면 뿌리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솜깍지벌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에는 화분과 솜의 뿌리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분갈이는 중단합니다. 여기서 뭐 당장 멈출 수는 없었고 일단 하엽을 정리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물에 담가서 솜깍지벌레를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흙과 뿌리 사이에 깍지벌레가 남아있으면 그대로 분갈이를 했을 때 다시 또 오염이 될 거기 때문에 대충 큰 깍지벌레들 떼내고 그다음에 물에 잠궈서 깍지벌레를 전부 다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 그린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 솜깍지벌레가 살고 있어서 지금 물에 이렇게 깍지벌레 솜을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담궜더니 깍지벌레들이 지금 죽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얀 거예요. 솜깍지벌레가 지금 살아서 요거는 제가 칫솔로 좀 이렇게 흙들을 다 털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깍지약을 뿌려줄 거예요. 뿌리에 깍지벌레가 있으면 이렇게 수돗물, 흐르는 수돗물에 그냥 굵은 흙들은 저는 칫솔로 그냥 좀 부드러운 칫솔로 다 닦아내거든요.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다육이 전체를 그냥 물에 담궈요. 다육이 전체를 물에 담그고 좀 이렇게 반나절 정도 내뒀다가 방제를 한번 하고 심어줄 거예요. 얘가 몸살을 심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깍지를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 그걸 보세요. 분의 상태를 보면 화분을 보면 안쪽에도 깍지벌레 때문에 희끗희끗하게 지금 붉은 상태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화분에 테두리 둘러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뿌리에 깍지벌레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처럼 저렇게 방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다른 다육이들하고는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관리를 하고 그런 흙은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 따로 모아서 반드시 버려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분갈이를 하려고 화분에서 흙을 제거하다가 포트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얀 솜깍지벌레를 발견하고 분갈이를 포기하고 물에 이렇게 담가놨어요. 왜냐면 뿌리에 솜깍지벌레가 엄청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떼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농약 아니죠. 사실 친환경 살충제를 하기 전에도 이렇게 일단 씻고 벌레가 제거가 되면 그러면 약을 다시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뿌리를 제가 싱크대에 가져가 가지고 칫솔로 이렇게 다 닦아냈어요. 좀 엽기적이지만 자, 한번 솜깍지벌레가 제거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막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엄청 많이 떠 있었지 다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해내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깍지벌레 약을 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분갈이 해주지 못한 그린이 오늘은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벌레가 있거나 목대가 상한 애들은 잘라서 말려서 하지만 요렇게 뿌리에 기생하는 곤충 벌레를 떼내고 심을 때 얘를 이렇게 물에 젖어 있다고 말리면 뿌리가 완전히 다 마르겠죠. 그러면은 심어줬을 때 얘가 못 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때 또 적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상태가 초기에 막 진행될 때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뿌리는 건강해요. 이 뿌리깍지벌레를 오랫동안 못 잡으면 뿌리가 완전 다 고사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이렇게 다 떼내고 다시 흙에다 심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좀 치워놓고,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쓰던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분에다가 휴가토 미리 담아왔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이 휴가토는 요번에 다시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이 뒤에다 영상 간략하게 올려드릴게요. 18리터짜리 2포대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꺼내온 거예요. 휴가토가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저는 붉은 마사나 소린 마사보다 휴가토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으로 할 가는 마사, 그리고 이거는 배양토인데 배양토에 펄라이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머리가 무거운 애들은 심어 놓으면 자꾸 빠진답니다. 그래서 굵은 마사를 좀 넣고요. 그리고 자, 오늘 또 준비한 거는 요거는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그 카페에서 얻어온 커피가루예요. 커피가루인데 저는 이 커피가루를 이렇게 비료로 쓰는 게 쉬운 줄 알고 그냥 주면 되는 줄 알고 얻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랍니다. 요거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농촌진흥원 이런 데 가면 요 커피가루를 비료를 쓸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료를 해놨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알았으면 안 가져왔을 텐데 갖고 왔는데 얼마만큼, 진짜 이만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베란다에서 펼쳐서 곰팡이가 안 슬게 말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런 과정을 안 하고도 그냥 썼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주 조금만 넣어서 해볼 거예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이 커피의 성분이 약간 뭐 산성이라고 해서 식물의 뿌리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래서 많이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안 쓰셔도 굳이 뭐 이거를 얻어서 그렇게 수고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EM하고 해서 이거 비테비를 만드는 걸 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화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화분은 모래 화분이에요. 모래를 압축해서 만든 샌드 화분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이 화분은 말 그대로 그 모래를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굽거나 이거 살짝 구웠는지 어쨌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래로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처음 나올 때 밑에 구멍이,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안 뚫린 채로 나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도라이버 가지고 다 파서 구멍을 뚫었어요. 다육이를 심을 거기 때문에 저는 배수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서, 요게 숨을 쉰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숨을 쉰다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어쨌든 구멍은 제가 일일이 다 뚫었고 여기에다가 지금 다육이들 심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여기 안에 있던 다육이가 딴 데로 이사를 가서 제가 오늘은 그린이를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배합토를 만들어 놔도 가벼운 펄라이트가 위로 다 솟아 올라와요. 이게, 자, 그린이 솜깍지벌레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육이를 키울 때 물 조절을 실패하고 다육이가 과습으로 죽는다라는 그 말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애를 물에 담가 놨잖아요. 그런데 다육이가 아프면 물에 담가 놓거든요. 뿌리를. 입장이 물에 닿으면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장이 닿지 않게 물에 담가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휴양이고 치료라고 생각해서 다육이들을 그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아픈 다육이들을. 그러면 단순히 과습으로, 뿌리 과습으로 다육이가 죽는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게 맞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습으로 죽는다는데 물꽂이를 해서도 키우는데 왜 과습으로 죽지? 관엽도 마찬가지예요. 호야도 물을 많이 주면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호야 물꽂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물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라 뿌리가 어떤 역할을 못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저는 과습으로 죽는다는데 다육이들을 저렇게 물꽂이로 키우는데 다육이가 과습으로 죽어? 정말 단순히 물만 많이 준다고 해서 다육이가 죽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 그 과습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 폴라이트가 많아서 맨 흙을 찾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얘도 그린이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덜렁덜렁하죠. 왔다 갔다 지금 고정이 딱 안 되고. 관엽을 키우시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어떤 분의 그 영상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야를 물꽂이로 이렇게 키워서 뿌리를 내린 호야를 흙에다 바로 심으면 그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뿌리가 아무 힘들지 않게 그냥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뻗어가지 않고 물 속에서 항상 물을 먹고 크다가 어느 순간 흙에 심어주면 그 뿌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죽을 거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육이들도 결국은 이 다육이들 뿌리도 자신의 생육 환경에 따라서 적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다 오래 키우던 애를 어느 날 갑자기 땅에다 심으면 적응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자, 마감토까지 했고요. 제가 분무를 좀 해줄게요. 어저께 밤부터 오늘 밤까지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 분갈이 끝났습니다. 그린이가 색깔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제 건강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물도 예쁘게 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